8번째 테마, 조선시대 상업부 발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관어상업 중심이었다. 15세기는 역시 조선 전기자나 해서 관어상업 중심이었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셔야 될 것, 육의전에 대해서 아셔야 되죠. 육의전에서 어찌 비명 무모, 해서 어찌 비명이 무모하단 말인가, 해서 어찌 비명 무모해서 찌자는 종이 찌자 쓰는 거죠. 해서 종이 찌자에서 어물 종이, 그 다음에 비단 명주, 문명모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찌 비명무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폐 발달해서 조선 전기 화폐가 뭐뭐 있었는지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저통팔바 이렇게 나왔죠. 저 저통팔바 젖살이 오른 팔 좀 봐라 해서 저 저통팔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화 그다음에 조선 통보 팔방 통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상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 발달의 배경이 먼저 농업 생산력이 증대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공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상업이 발달한다더라. 거기에 대해서 대동법 실시한다 그랬죠. 대동법 실시하면서 공인들의 활동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관어상인이 있고 사상이 있을 거냐 해서 차례대로 그 특징들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이 뭐냐 말 그대로 대동법 시행하면서 나타난 어용상인이라 그랬었죠. 공인. 그 다음에 시전상인 말 그대로 서울 쪽에서 활동한 상인들 시전상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시전의 황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전의 황도에서 시전상인들은 황국중앙총상회를 결성하더라. 개항 이후에 시전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를 결성하더라 해서 황자를 잡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도자는 도중이란 조합. 도중이란 조합을 형성하였더라. 자, 시전상인들이 도중이란 조합도 형성하였더라 해서 시전의 황도에서 시전상인들 특징은 황국중앙총상회 개항 이후에 황국중앙총상회 결성, 그 다음에 도중이란 조합 형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부상 많이 보셨었죠. 해서 술은 보혜임 이렇게 하는 거죠. 술은 보혜가 맛있다 그래서 술은 보혜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부상에서 해상공국 개항 이후에 해상공국 설치, 정부는 보부상 보호를 위해서 해상공국을 설치해서 보호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인방이란 조합을 결성하였다 해서 보혜임에서 인방이란 조합을 결성하였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사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상. 자, 난전 말 그대로 난립하다 그럴 때 난자잖아 해서 이렇게 난립하다 할 때 난자 그 상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로 2연 7패 종로 쪽에서 번창한 자, 상인들 상점들을 보고 난전이라 그랬습니다. 1칠 중도와 자, 1을 7을 스님을 도왔다. 그렇죠. 1칠을 스님을 도왔다 해서 1칠 중도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초에 중도화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전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중개도매상인들을 보고 중도화. 중자니까 중개도매상이잖아. 중도에서 중개도매상인이죠. 얘들 언제 나왔다? 17세기 초에 나왔다 해서 17 중도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강상인이자 경강상인. 서울경자잖아. 경강이 있고 한강이 서울에 있는 강 한강이잖아. 그래서 한강을 근거지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취급한 항목은 미곡, 소금, 어물 등 운송업을 취급했다. 그래서 경선미세 나왔죠. 경선미세. 경선이 뭔지 알죠? 경선을 밀자 해서 경선할 때 밀자 해서 경선미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강상인은 기본적으로 선박을 통한 운송업을 했다더라. 경강이 강에서 했잖아. 그래서 선박을 통한 운송업을 했다더라. 경선미세에서 미고구 매전매석 있잖아요. 미고구 매전매석으로 해서 순조 때 쌀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혼란을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세에서 미국 관련해서 쌀값 폭등, 혼란을 제공하기도 했다더라. 순조 때. 그다음에 정부 조세와 공무를 서울로 운반하는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강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 조세는 기본적으로 강을 통해서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조세와 공무를 서울로 운반하는 작업까지 같이 대행하기도 했다더라. 경강상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선미세에서 경강상인에서 경강상인의 경자선 선박 그 다음에 쌀과 관련해서 쌀값 폭등 그 다음에 조세와 공무를 서울로 운반했다더라. 송상 보겠습니다. 송상 개인송 중계 많네. 개인의 노래가 중계 방송이 많다. 개인의 노래에 대해서 중계 방송이 많구나 해서 개인송 중계 많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 송상에서 송자 잡아놓은 거죠. 기본적으로 인삼 재배에 관여했다 그랬죠. 인삼 재배 및 판매에 관여를 했다더라 해서 개인송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관여했습니다. 중개무역인데 어디랑 관여했냐? 중개무역 의주만상과 동네 내상 사이에서
만내에서 만상하고 내상 사이의 중개무역에 관여했다더라. 그래서 개인성 중개 만내에서 개성송상 작구요 인삼재배와 관련했다. 중개무역을 했는데 어디랑 중개무역? 만상과 내상 사이의 중개무역했다더라 해서 개인성 중개 만내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으주만 팔 중책사. 으주하고 의시되는 놈만 중책을 팔아버린다는 거죠. 해서 중한 책량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으주하고 의시되는 놈들만 중한 책량을 판다는 거죠. 해서 그런 중책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으주만 팔 중책을 샀다 해서 으주만 팔 중책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의주만상이죠. 의주에서 의주만상 팔포무역에 관여했다. 그 다음에 책문후시, 중강후시. 자, 중간후시, 책문후시. 후시들은 말 그대로 사무역이잖아. 그죠? 해서 중강후시나 책문후시에서 청나라와 사무역을 관여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책사에서 중강후시, 책문후시 해서 이게 말 그대로 사무역이잖아. 사무역. 청나라와 사무역과 관련지었다. 의주만 팔 중책사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내 동네 일 그러잖아. 우리 동네 일 보고 내 동네 일 해서 동네에 자 내상이죠. 일본과 무역과 관여, 일본 무역과 관여했다는 거. 내 동네 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구상인 보겠습니다. 포구상인은 말 그대로 포구에서 활동하는 상인들 아니냐. 그래서 경강상인이 나오겠죠. 대표적 상인으로 경강상인이 있고요. 객주와 여객이 나옵니다. 객주와 여객. 그래서 객녀 금수기 위중 운해서 객녀 금수기가 위중해서 운다 이거죠. 그래서 객녀 금수기 위중 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객녀 금수기가 위중해서 운다. 객녀 금수기 운해서 객주와 여각은 자 객주와 여각은 금융 숙박 그다음에 위자잖아. 위탁도매 중개 운송업을 담당했다더라.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유는 평평양 했다 그랬습니다. 유상은 자 평양이라 그랬죠. 유는 평평양에서 유상은 평양 유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양 쪽에서 활동한 사람들 평양 유상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시장에서 연려중전이 18천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연려중전이 18천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중전마마께서 연려중전마마께서 18, 18 하면서 천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장시는 16세기 연려에서 16세기고요. 자, 16세기 중반에 걸쳐서 16세기 중반에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거죠. 16세기 중반, 연려중전에서 16세기 중반에 전국적이었다는 것, 16세기 중반에 전국적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18천년에서 18세기 중엽에는 말 그대로 천여개소가 난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여개소가 장시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도화 보셨었죠? 117 중도화. 아까 보셨었고요. 화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똑같이 화폐 경제가 발달됐던 거는 자 숙종 때 화폐가 많이 발달됐던 건 숙종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평 통보를 법화로 채택했다더라 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 자, 조선시대 때 숙종. 봅시다. 자, 무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그다음에 청과 무역, 일본과 무역 보는 거죠. 자, 조선시대 청과 무역, 일본과 무역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나라하고는 자, 공무역, 사무역 모두 다 가능했습니다. 공무역과 사무역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공무역은 개시라 그래. 개시 다 개시 나왔죠. 해서 경원개시, 회령개시, 중간개시 나왔죠. 사무역은 자, 후시라 그러죠. 뒤쪽에서 그랬다 그래서 후시라 그래요. 그래서 중강후시, 책문후시 이렇게 나옵니다. 은인 무점 청출, 은인의 무점이 청출이다. 청출어람, 청어람 이렇게 하죠. 해서 은인의 무점이 청출이다. 그렇죠. 해서 은인의 무점이 청출이다. 해서 은, 인삼, 무명, 종이, 점자는 종이 이렇게 잡아놨죠. 그래서 청출해서 청나라에 수출했다. 출자죠. 비약방구 청입해서 비약방구, 방귀를 비약스러운 방귀를 청해서 입으로 뽕 먹었다 이거잖아. 비약방구 청입해서 비약스러운 방귀를 청해서 입으로 뻥 먹었다 해서 비약방구 청입 이렇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약재 문방구는 자 청나라에서 수입했다는 거 비약방구 청입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일본과 무역 봐야겠죠. 일본과 무역 봅니다. 일본과 무역. 자, 애무인 쌀출. 자, 애무를 하니까 애무인이 애무하는 사람이 쌀출 쌌다는 거 아니야. 그죠? 애무인 쌀출. 우리 이제 수업이니까 자, 건전하게 생각합시다. 애무인 쌀출에서 왜 일본가 자 왜는 일본이잖아. 왜는 일본이잖아. 그 다음에 출은 자 수출했다는 거죠. 해서 무인 쌀이잖아. 해서 무명 인삼 쌀 수출. 오케이. 외무인 쌀출에서 외에 무명 인삼 쌀을 수출했다더라. 해서 애무인 쌀출. 애무인은 싸더라. 애무인 쌀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웅구리 항우입. 자, 웅구리 항우입에서 애무인 쌀출 웅구리 항우입에다 애무인이 싼다 웅구리 항우입에다 싼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웅구리 항우입에서 웅구리 황후는 입이잖아요. 수입이잖아. 수입이었다는 거. 그래서 일본 상대 수입품은 웅구리 항우입. 애무인 쌀출 웅구리 항우입 한꺼번에 외우시면 되겠죠. 애무인 쌀출 웅구리 항우입.